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적 같은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이 두 번의 위기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반전. 터키항공 최고의 승무원이 헝가리 상공과 한국 상공에서 겪은 같은 듯 다른 위기 상황. 그녀가 마주한 놀라운 반전의 순간, 그리고 항공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항공에서 30년간 일해온 수석 승무원 아이샤 야즈입니다. 이스탄불을 기반으로 전 세계 하늘길을 누비며 수많은 승객들을 만나왔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된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마드리드발 이스탄불행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듯이 2시간 전에 도착해 브리핑룸에서 동료들과 비행 준비를 하고 있었죠. 144명이 탑승하는 A320 항공기였고 날씨도 좋아서 평온한 비행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비즈니스석 승객들의 웰컴 드링크 서비스를 마치고 이륙 준비를 위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뒤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38시 좌석의 50대 남성 승객께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직감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즉시 기장에게 보고하고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오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승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주변 승객들의 동요도 시작되었으며 누군가 큰 소리로 의사를 찾는 외침을 시작했고 일부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정을 시키려 해도 승객들의 동요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려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리를 이탈해 통로를 막아섰죠. 기내방송으로 의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의료 비상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지만 그날처럼 통제가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승객들의 불안과 공포가 기내에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저희 승무원들도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죠. 결국 기장과 상의 후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에 비상 착륙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도 기내는 이미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왜 비상 착륙을 해야 하냐며 항의했고 또 다른 승객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에 제가 완전히 다른 모습의 비상 상황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이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결정한 순간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장이 비상 착륙 안내 방송을 하자 승객들 사이에서 불안한 동요가 시작되었고 일부 승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화물 칸에 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착륙까지 40분. 그 시간이 그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승객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고 승객들의 불안도 점점 커져갔죠. 특히 고민이었던 건 비즈니스석의 스페인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탄불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계속해서 항의했고 저희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고객 여러분, 승객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부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일부 승객들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면서 SNS에 올리기 바빴습니다. 기내 통로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승객들로 막혀 있었고 저희 승무원들은 그들을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공간도 확보하기 어려웠죠. 환자 주변에서는 여러 명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차라리 계속 가는 게 낫지 않나요? 환불해주세요. 이러다 우리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왜 의사가 없는 거예요? 부다페스트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기내는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안내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이탈하는 승객들, 수화물을 꺼내려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 마치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착륙 10분 전, 저는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고객 여러분, 잠시 후 착륙하겠습니다.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혀버렸고 승무원들은 일일이 승객들을 찾아다니며 안전벨트 착용을 부탁해야 했습니다. 비상 착륙 순간 갑작스러운 충격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몇몇 승객들이 앞으로 쏠렸고 수화물칸에서는 제대로 닫히지 않은 짐들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추가 부상자는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죠. 착륙 후에도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에도 일부 승객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고 심지어 항공사를 고소하겠다며 위협하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수속과 정리를 마치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렸죠.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수석 승무원으로서 저의 대처가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이 이제는 일반적인 걸까요? 답을 찾지 못한 채 잠이 들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일주일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의 위기 대처를 경험하게 될 줄은요. 부다페스트에서의 힘들었던 비행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터키항공 승무원 브리핑룸에서 다음 비행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무전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샤 씨, 긴급 노선 교체입니다. 오늘 인천-이스탄불 노선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유럽과 중동 노선만 전담해왔던 저에게 아시아 노선은 처음이었거든요. 더구나 아시아에 대한 제 지식이라고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중국 음식점이 전부였죠. 괜찮으시겠어요?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인데. 수석 퍼서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난주에 힘들었던 비행이 떠올랐지만 베테랑 승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네, 맡아보겠습니다. 브리핑룸으로 돌아와 보니 한국 노선 경험이 있는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왠지 밝아 보여서 의아했죠. 아이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한국 노선은 우리 항공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노선이에요. 동료 메흐메트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정말요? 왜죠? 직접 경험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특히 승객들의 매너가 정말 특별하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시아 승객들이 그렇게 특별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의문은 탑승이 시작되면서 바로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탑승구에서는 어떤 혼잡함도 없었어요. 승객들이 차례대로 정리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고 심지어 우선 탑승 대상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시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내에 들어오시면서부터였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짐을 수납할 때도 서로 도와가며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젊은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객실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이 요청하실 때마다 죄송하지만 이라는 말을 먼저 하시는 것, 물을 건네받으실 때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하신 후에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 두시는 배려심까지. 이륙 준비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모든 승객들이 이미 안전벨트를 매고 계셨고 전자기기의 비행기 모드 전원도 자발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부다페스트행 비행에서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제가 경험하게 될 더 놀라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비행이 시작된 지 4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내식 서비스가 마무리되고 승객들이 차분히 휴식을 취하고 계셨죠. 저는 막 갤리에서 다음 서비스 준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3F 좌석에서 다급한 호출음이 울렸어요. 곧바로 달려가 보니 60대로 보이는 일본인 승객께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옆자리의 부인께서 당황한 목소리로 갑자기 이상해요라고 말씀하셨죠. 순간 일주일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제가 의사를 찾는 기내 방송을 하기도 전에 주변의 한국 승객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뒤쪽에 의사 선생님 계신데요. 네, 저도 봤어요. 32A 좌석이에요.
놀랍게도 승객들은 이미 의사가 탑승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의 한국인 의사 선생님들이 신속하게 오셨고 즉시 전문적인 응급 처치를 시작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통로를 확보해 주셨고 누군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려는 기색도 전혀 없었죠. 의사 선생님들이 공간이 좁다고 하시자 뒷좌석의 젊은 승객은 즉시 다른 빈자리로 이동하겠다고 나서셨습니다. 선생님, 산소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우리 승무원이 움직이기도 전에 한국인 간호사분이 먼저 나서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신속하게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셨고 저희에게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차분히 요청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담요가 필요할 것 같다며 미리 준비해 두신 분도 계셨고 보호자인 일본인 부인을 안심시켜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짜여진 연극처럼 조용히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일주일 전 마드리드발 비행에서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아마도 저혈당 쇼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응급처치로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옆열의 외국인 승객이 불편해 보이자 자신의 비즈니스석을 기꺼이 양보하신 한국 승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제 30년 경력에서도 처음 보는 것이었죠.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의료 비상 상황인데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니. 한국 승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차분한 대처, 능력에 깊은 감동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응급 처치가 계속되는 동안 기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승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자리를 지켰고 불필요한 움직임도 자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셨어요. 한 분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시는 동안 다른 한 분은 저희 승무원들에게 필요한 의료 장비들을 차근차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전문성은 정말 감탄스러웠죠. 혈당 체크는 제가 하겠습니다. 혈압이 조금 낮네요. 수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치 덕분에 환자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여전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고 일부 승객들은 자발적으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기까지 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승객들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누군가가 담요를 가져다 드렸고 또 다른 분은 일본인 보호자를 위해 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심지어 주변 승객들은 자신들의 간식거리까지 나눠주시려 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한국 승객들이 일본어를 몰라도 따뜻한 미소와 손짓으로 환자의 부인을 안심시켜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들의 대처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훈련받은 것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의료진이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고 환자 가족을 위한 특별시까지 챙기는 세심함을 보여주었죠.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안정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안정된 후에도 승객들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변 좌석의 승객들은 환자분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최대한 조용히 대화를 나누셨고 일부러 조명을 어둡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계셨죠. 저는 그동안 수많은 비상 상황을 겪어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해결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지난주 부다페스트행 비행에서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비상 착륙 없이도 충분히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고 덕분에 비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상황이 다른 승객들의 비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전문가들의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요. 비행이 무사히 끝나갈 무렵 제가 마지막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의료 비상 상황을 겪었던 일본인 아내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편분은 이미 많이 회복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부인께서 서툰 영어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한국인 의사 선생님 두 분도 다가오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입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셨고 학회 참석차 터키로 가시는 길이었다고 해요. 더 놀라웠던 건 두 분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거였죠. 저희는 오늘 처음 만났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응급상황 대처 훈련을 자주 받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협력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준 전문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겸손한 태도까지. 잠시 후 놀라운 광경을 또 목격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차례대로 찾아와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시는 거였어요. 심지어 외국인 승객들도 박수를 보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비즈니스석을 양보하셨던 승객분의 말씀이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문화니까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많은 승무원들이 한국 노선을 선호하는지, 왜 한국의 항공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를요. 착륙 준비를 하면서도 승객들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면 마스크를 건네주고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고 심지어 저희 승무원들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죠.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승객들이 내리실 때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앞사람의 짐을 함께 내려주고 천천히 차례를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환자였던 일본인 승객을 위해 자발적으로 통로를 만들어주신 거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배려였죠. 저는 그날 비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같은 비상 상황이었지만 이토록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해답은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전문가들의 능력,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였던 거죠.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한국인 승무원들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오늘 비행에서 보여준 그들의 전문성이 궁금했던 터라 저는 기꺼이 그 초대에 응했죠. 레스토랑에서 만난 한국 승무원들은 비행 중에 보여준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격식 없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여전했어요. 아이샤 선배님, 오늘 비행은 어떠셨어요? 한국인 승무원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감상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다페스트행 비행에서의 혼란스러웠던 경험과 오늘 한국 승객들에게서 본 질서 있는 모습을 비교하면서요. 아, 그건 우리가 받는 특별한 교육 때문일 수도 있어요. 수석 승무원 지연 씨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항공사들은 단순한 서비스 교육을 넘어서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어요. 특히 의료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전문 의료진과의 합동 훈련까지 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매달 응급 상황 시뮬레이션을 해요. 실제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요. 게다가 모든 승무원들이 응급처치 자격증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더욱 놀라웠던 건 이런 전문성이 서비스 정신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승객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하면서도 따뜻한 서비스를 잃지 않을 수 있다고 했죠. 사실 오늘 보여주신 승객분들의 질서의식도 이런 서비스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매뉴얼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서비스 정신과 전문성을 갖춘 그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터키 항공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경영진에게 한국의 항공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수석 승무원으로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차이점들을 상세히 설명했죠. 우리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항공 서비스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닌 전문성과 따뜻한 배려가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경영진은 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터키 항공 서비스 교육센터의 책임자로 발령받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의료진과의 합동 훈련이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실제 의사들과 함께하는 응급 상황 시뮬레이션을 도입했죠.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승무원들도 점차 진지하게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덜 불안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신입 승무원 아흐메트의 말처럼 체계적인 훈련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서비스 마인드의 변화였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승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했죠. 한국 승무원들에게서 배운 진심 어린 서비스의 의미를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고 특히 비상 상황 대처에 대한 평가가 크게 향상되었죠. 더욱 고무적인 건 우리 항공사의 이러한 변화가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항공사들이 우리의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한국의 항공사들과 서비스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샤 씨, 당신이 제안한 변화가 우리 항공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CEO의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그날 인천발 비행에서 경험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한국의 항공 서비스 전문가들을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와 의미입니다. 제가 처음 경험했던 그 놀라운 순간들이 이제는 우리 항공사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그날의 인천발 비행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스탄불 공항의 교육센터에서 신입 승무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매번 교육을 시작할 때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죠. 한 번의 비행이 어떻게 항공사 전체의 서비스 문화를 바꿀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어냈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터키 항공은 매년 서비스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한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베테랑 승무원이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